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교시쌤 주식공무원이에요. 오늘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하루만 지나면 또 이제 주말권이에요. 시장이 조금 좋아져야지 되는데, 이교시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이 시장이 좋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뭐몇 가지에서 이유를 찾을 수는 있어요. 몇 가지에서. 근데 이유를 찾을 만한 가장 큰 것은 지금 이제 환율 부분이에요. 환율. 환율 부분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순매수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사실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14일 만에 한 700억 정도를 했나요? 조금 했었는데 오늘 다시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했네요. 1136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제가 시장이 어저께 뭐 상승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뭔가 2% 부족하고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왜 그랬냐면,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에는 3주체가 있죠, 3주체.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 저와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가 있고,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투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또 이제 가장 큰 어떤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살펴보면 지금 1200원대가 넘어 있죠. 환율이. 이 환율이 1200원대가 그래도 그나마 떨어졌는데도 1200원대인 거예요. 환율이 1200원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그 뭐 1000원대에 비해서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1000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환율이 1000원일 때 들어왔어요. 그러면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전에는 1000원 가지고 1달러를 받았다면 지금은 1200원에 0.86달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앉아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건 올라가지 않건 간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코론 계열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 1200원대를 지속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환율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어떤 그, 프락시 통화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 중국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1달러당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평가절하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것을 긍정적으로 보냐면,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어저께 제가 살펴봤더니 7.06 정도이더라고요. 이 7.06인데 이 7.06은 가장 최근 환율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환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위안화 평가절하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예전보다 그 달러 수입이 그 아주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평가절하는 좀 어렵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의 환율이 평가절하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따라서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현재 1202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1200원을 잠깐 깨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외국인,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매수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 1교시 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저는 주식을 고스톱과 많이 비교를 해요. 고스톱과 많이 비교를 해서 패가 좋지 않으면 굳이 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길 수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지 이기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잠깐 쉬는 것도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 배울 속담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배울 속담은 보시는 것처럼 기다리다 놓치는 것은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려다가 매수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조해 하다가 손해를 보지는 말아라 라는 거죠. 오르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손해는 없다는 거죠. 손해는 사실은 없어요. 어제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종목을 하나를 추천을 드렸어요. 종목 이름이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제가 어저께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종목이 어저께 그저께 주말 동안에도 그렇고 월요일 날에도 그렇고 지속해서 계속 해가지고 방사능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사능 관련 뉴스가. 이 방사능 관련 뉴스가 뭐였냐면 일본이 방사능 관련해서 어떤 유조선이라던가 이런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 어떤 연안에 방사능 물질을 뭐 버리고 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이 핵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방사능 물질을 지속해서 바다에 버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 9년도 그 2011년도 정도에 일본에서 어떤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대지진이 있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출렁거렸는데 그 중에 이제 요오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출렁거린 적이 있어요. 대봉 LS라든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그 방사능의 위험성을 어떤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그 테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시장이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테마 관련해 가지고 뭐 종목들이 이제 돈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오른 종목을 내가 매수했다는 것은 긴 윗꼬리를 제가 맞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오르지 않은 종목을 미리 예측하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규 저평가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어떤 신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몰릴 만한 스토리가 있을 만한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4가지 정도를 크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이제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본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고 세 번째가 어떤 그 모멘텀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이 어떤 수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저희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상태,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모멘텀으로 봐도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근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돈이 쏠릴 만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을 들어가야지 되는데 제가 어저께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이제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어저께의 종목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니커 FNG라는 종목이 어저께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뭐 한 10몇 %까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일본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어떤 후성이라던가 모나미라던가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이제 화이트리스트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잖아요. 내성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그 화이트리스트 지금 현재 이슈를 덮는 상황에
화이트리스트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그 방사능 관련된 이런 어떤 뉴스들이 사실은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뉴스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뭐 수산주, 오양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종목들, 뭐 동원수산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뭐 좀 그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그 방사능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만 한다면 이슈가 이슈로 덮이기 때문에 다음 넥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수철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시노펙스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르비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중에 그래도 저는 이 테마주를 접근을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를 접근을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펀더멘탈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과연 저평가되어 있느냐 또는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은 우진이라던가 오르비텍 같은 종목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한번 물리게 되면 심하게 물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어떤 수익 전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회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오늘 한 25% 넘는 22%가 넘는 이런 수익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시장이 뭐 굉장히 뭐 시장이 처음 시작해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의 20% 넘는 수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 뭐 하늘파라님이 이제 그 한번 멘션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코오롱 생명과학도 오늘 상당히 많이 그 올랐어요. 이제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사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종목 뭐 이렇게 많이 오르긴 지금 이제 오늘 20몇% 가량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만 원대 주가가 이제 19,000원. 오늘 올라서 19,000원인 거예요. 이게 저점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이 한 13,000원, 16,000원, 15,000원 정도였잖아요. 이렇게 그 저점이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사실은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뉴스가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코롱생명과학이 그 학술지에 어떤 그 인보사 안전성 관련 뉴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은 안 좋다고 수급이 안 좋고 외국인들도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종목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 뭐 개인 투자자 모두 다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나면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차트를 굉장히 짧게 보시는 MTS라고 해야 되나? MTS로 차트를 짧게 보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관점으로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작년에 적자가 엄청난 기업이죠. 적자가 엄청난 기업에 주가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뭐 단기 3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이제 중기로 보았을 때 주가가 거의 이게 몇 토막이에요? 한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앞부분에 보이지 않는 개미들의 시체, 그 다음 외국인들의 시체, 기관들의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 지금 거래량도 사실은 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앞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대량 거래에 비해서 어떤 이 종목이 그 매집을 한 흔적이 사실 보이잖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봉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지만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 그 신뢰를 주는 봉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19만 4천원 했던 종목이 지금 19,000원 돼 있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거고 월봉상으로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에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을 투자하시는 것을 조금 권유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노펙스 같은 종목은 이 종목은 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밑으로 거래량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보시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봉에서의 그 쌍바닥은 굉장히 그 우리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쌍바닥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은 이건 돌파 매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꼭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봉 하나 두 개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 오늘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내일 모레 이제 내일 잭슨홀 회의가 있잖아요. 잭슨홀 회의 들어보셨나요?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그 파월 의장이 내일 잭슨홀 회의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어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지난 7월달 회의록이죠. 8월달에 그 저희가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FOMC가 B컷이라고 해가지고 0.5bp 즉 한 0.5포인트의 어떤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0.25% 정도만 그 금리를 인하했는데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사실은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0.5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내리자고 했던 사람이 연준 위원 중에 한두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밖에 없었고 거의 대부분은 0.25%, 그러니까 중금리로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과 일치했다는 거죠. 지금 그 파월 의장이 트럼프와 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와 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월 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에 접근을 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래도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그 경제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내일에 있을 어떤 그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위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 지금 뭐 특별히 우리나라 시장에 호재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야, 외국인들은 외국인이고 나발이고 나는 뭐 열거야. 이러고 고를 하셔야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손을 이렇게 살짝 빼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뭐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나 잃었다고 복수한다고 열거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은 원칙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시장이고요. 주식 공무원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시황을 작성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주식 공무원이라는 키워드를 쳐보시면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황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명한 투자자들은 현명한 기다림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시장의 현황에 맞게 오늘 배울 속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배울 속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다리다 놓치는 것은 좋다. 아니 왜냐면 기다리다 놓쳐도 돼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시노펙스 어저께 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는 이게 이제 뭐 수급도 사실 좀 별일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매수를 안 하시더라고. 매수를 안 하시다가 오늘 이게 막 올라가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매수해도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타이밍이다. 종목보다 타이밍이다. 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냐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다리다가 놓쳤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초조하다가 야 이거 더 오를 것 같아. 이래가지고 더 사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딩을 했는데 정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어떤 수익 실현 그 의견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먼저 드려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려야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 종목이면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이드를 드려서 이 종목이 얼마 정도 이하가 되면 수익 실현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공무원의 이러한 어떤 말씀드리는 것, 이거 잔소리인데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잔소리는 잔소리로 들으시면 뭐 그냥 잔소리이고요. 사실은 주식 공무원이 코칭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스포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지속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코칭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옆에 코칭을 하는 사람을 옆에 꼭 두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도 꼭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어저께 방송은 없었는데 어저께도 시장에 들인 그 액트로라는 종목은 한 7% 넘는 상승을 거둬서 어저께 시장이 안 좋았지만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찍어드린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발 빼고 내일 그 잭슨홀 미팅에서 있을 어떤 그 파월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후장에 뭐 시장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해서 어떤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금 꽉 쥐고 계세요. 이 현금이라는 종목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우습게 하시면요. 나중에 진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 때 못 사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지금 다 물려 있어서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종목 꽉 쥐고 계시고요. 오늘 배울 속담 기다리다 놓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초재지다가 손해를 보지는 말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2교시 주식공무원 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